예, 안녕하세요. 지식창의 자기계발센터의 배금진입니다. 오늘은 제 3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세계의 안각화를 주제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그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봐서는 돈 없고 백 없으면 이렇게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계층 구조가 고착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저도 되게 황당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이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어렵게 해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하나요?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그런 처지가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 어, 그, 뭐라 하죠? 저소득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주시고 끌어주신 그런 이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이제 지냈던 곳이 다 부유층 자제들 있는 속에서 틈바구니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 다행히 이제 제가 같이 있었던 이제 그 부유층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어 신기하게 좀 저 부모님들이 저를 되게 이렇게 예뻐하셨어요. 특이하게. 그게 뭐였냐면 자기 이제 집 애들은 풍족하게 사는데 쟤는 어렵게 사는데 그래도 씩씩하고 밝게 살지 않냐. 쟤를 보면 너는 조금 비교를 해서 네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그리고 혜택 받은지 조금 깨닫는 계기가 되는 그런 친구로서 이제 좋은 어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그렇게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못한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것에 대해서 어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뭐 제가 그런 이제 환경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제 스스로가 이제 보이지 않게 이제 비교의 대상이 되니까 쉽게 얘기를 들어서 이제 소풍 같은 거 가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제 친구들은 이제 운전기사가 달린 이제 기사님이 소풍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얻어 타야 되는 일정이죠. 늘. 그런데도 친구들이 잘 같이 이제 이렇게 모임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가고 이랬었던 거죠.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 이제 큰 격차가 나는 거예요. 저희 집은 차도 없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저희 아버지 오토바이가 있으셨는데 어 이제 엄마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덩치가 커졌지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왜소했어요. 조금해서 이제 그 너무 이제 말랐는데 큰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쟤 좀 보라고 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막 뛰어가는데 당신이 오토바이 타고 좀 데려다 줘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아빠 이런 거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하는 거하고 운전기사 하는 거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제 삶에 대해서 알고 있은 거죠. 그렇지만 뭐 같이 잘 사는 친구들과 더불어 있으면서 그들의 삶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받았고 좋은 이런 어 삶의 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대학을 진학하고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일반인들보다는 뭐 좌파 성향이 별로 없었어요. 긍정적이었고 저는 같이 없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혜택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부자에 대한 뭐 억울한 심정이라든지 아니면 아 정말 그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굉장히 겸손했어요. 제 친한 친구는 이제 집이 압구정동이었는데 그 학교 대학교에서 여기 이제 집 오는 곳을 꼭 신사동에서 내렸어요. 압구정동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 좀 잘 사는 부유층 집안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그 편견이 싫어서 걔는 꼭 신사동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갔던 친구들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만큼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가진 것을 가지고 과시하거나 뭐 이렇게 그 내보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옷을 입어도 명품을 입고 뭐 이런 것보다 그 환경이 그러니까 이제 좋은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상표가 잘 드러나지 않고 뭐 안쪽에 있는 거 이렇게 하거나 좀 주변의 친구들이 좀 겸손했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이제 그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었던 게 좋은, 혜택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이제, 특히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현대고등학교에서 이제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사회에 나와서 이제 부딪힌 부분은 저도 모르는 이제 약간 저는 이제 그 열등의식 같은 것들이 저는 몰랐는데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그 제가 이제 공방을 강남구 신사동에다가 이렇게 그때는 되게 예쁘게 그렇게 뭐 그 모델 하우스처럼 그렇게 예쁘게 공방을 차려놓으니까 신기하셔서 이제 구경하러들 이제 오시곤 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기를 저를 부잣집에 또 그냥 부모님이 뭔가를 하나를 해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제 스스로 그것을 장만하고 마련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집 앞에 이제 오토바이를 한 대를 보더니 저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제 오토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다음부터 바뀌셨어요. 제가 이제 뭐 있는 집 애가 아니라 없는 집에서 고생고생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스스로 자립하려고 노력한 아이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전과 다르게 그 많은 이제 그 기회들을 주시려고 한 거죠. 제가 뭐 주의거나 빼기 했으면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한 데에는 성장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기회들을 어린 나이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어린 나이들이 이제 그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생각이 그 중책을 마치신 분들도 경직되어 있고 그 현실적인 것을 잘 반영을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고서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것을 의사를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한 30대 정도 되는 20대는 조금 생각이 어리다가 생각할 수 있고 한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정도의 그 좀 젊고 조금 톡톡 튀고 좀가 그 의사표시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은 메인은 아니지만 조미료 같이 뭐 어떤 큰 거가 있으면 거기에 이런 젊은 사람들의 생각에 다르게서 양념처럼 넣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가 한두 자리 정도가 필요해요. 큰 일을 할 때다 보면. 그런 자리에 이제 조금 발탁될 기회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질 수 있는 그 또래의 경험들보다 더 좋은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에 대한 불만, 불평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일이 너무 바빴고 그리고 주어진 일 외에 저에게 오다가 들어온 일들이 많아서 그것을 소화하기도 바빴던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하자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도 그 서울과 지방이 있어요.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에 계신 분들도 특히 이제 뭐 제가 지역을 이렇게 구분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지역적인 특성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전라도 분들과 이제 경상도 분들이 있는데 전라도 분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공무원 그리고 뭐 교수직 외에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큰 회사들이 들어와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오로지 그 원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다 이제 그 자리를 소득을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서울로 많이 일자리를 구하러 오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선족들이 다 대체를 하고 있지만 3D 시장에 그 전라도 분들이 의외로 많은 그 노동 시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력 같은 거, 싸움 같은 거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보면 그 전라도 분들하고 그 조선족들하고 같이 일자리 가지고 충돌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전라도 분들과 조선족 두 케이스를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조선족들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삶이 더 그 긍정적이고 풍요로워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큰 돈을 들이고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브로커를 통해서 해서 한국에 와서 한 달에 그 4인 가족이면 인건비로 치면 그 한 2,300씩 벌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 하나 그 렌트해서 놓고 거의 이제 돈 1,000만 원씩을 모아서 중국에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년 전에 그 큰 돈을 가지고 그 부동산을 구매를 했죠.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음식점에 일하셨던 분들도 보면은 뭐 거의 한국의 타워팰레스 같은 아파트가 2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 받으면서도 한국에 나와서 돈 버는 것에 재미가 들리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생각 마인드 자체가 틀려요. 굉장히 당당하세요. 그리고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반면 그 지역을 제가 구분을 해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이제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노동시장에 들어온 이제 전라도 분들은 그 약간 그 소외계층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는 최고예요. 노동시장에서는 최고이지만 나머지에서는 그 직업의 선택에서 늘 차별을 받은 케이스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일을 굉장히 그 열심히 잘하시죠. 그래서 인력 시장에서 굉장히 잘하는데 그 전라도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뒤끝이 있다는 거예요. 뒤끝이 있고 약간 사람을 해코지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의 심사가 뒤틀리면 그 사람을 해코지를 해요. 그래서 그 난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고위층 이런 데에서는 뭐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심사가 뒤틀리면 사람을 굉장히 그 험하게 다룬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뒤끝이 안 좋다고 해서 그 인력 시장에서는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라도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되게 끈끈하게 뭉쳐 있지만 서로 의심하고 뭐 이런 것도 강해요. 서로 안 되겠다 얘기하는 것도 전라도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 분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친하게 하는 것이 음식을 주고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그 돈독함과 그리고 돈거래를 통해서 그 뭉쳐지는 힘들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지역적인 구분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경험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인력 시장에 들어와서 그 조선족들은 그렇게 풍족한 생활을 하는데 그것에 반면에서 이 전라도 분들은 그 노동 시장의 계층인 거예요. 그 조선족들은 중국 가면 그래도 중산유층이 되는 거예요. 중상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전라도에 계신 분들은 뭐 2,300 번다고 해가지고 삶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냥 생활비하고 도시 여기에 하는 이제 뭐 생활비하고 뭐 경조사비 내면 크게 큰 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노동시장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또 사대보험을 하면은 그 내가 낸 것에 한 50만 원을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더 그 혜택이 더 적은 거예요. 나갈 돈은 많고, 세금은 많이 거치고, 그리고, 그, 품위 유지비도 한국 사회에서 살려면 품위 유지비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만족도가 틀리다는 거죠. 훨씬 더 그 조선족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전라도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전라도 분들이 같은 일을 하는데 조선족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본다. 세금도 안 내고 우리는 세금을 다 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시설도 다 세금으로 거쳐가지고 한 거죠.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물들. 근데 우리는 세금을 내서 그 혜택을 받는 거지만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지도 않고 그 혜택은 다 똑같이 받는다. 그것 자체가 불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없이 사는 상황에서 조금 그래도 혜택을 받은 이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제 시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제가 이제 그 없으면서 그래도 나름 성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바라봤을 때 내가 저 정도로 따라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열심히 하면 제 정도 자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다가가기 쉬운 롤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제가 책을 한 권 내니까 그전에는 책에 대해서 굉장히 뭐 작가님 하면서 굉장히 높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책을 한 번 내니까 뭐 너도 나도 뭐 그까짓 것 나도 한 번 한다 이런 동기부여 작가로서 저만큼 좋은 작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한 번 하면 제가 하면 나도 다 할 수 있어. 그런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이제 훌륭한 탁월한 이런 것보다 일반인들도 그 작은 소망으로 노력을 하면 저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좋은 롤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 하면 다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책을 그까짓 거 나도 제가 쓰면 나도 쓴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제가 쓰는데 야 그까짓 거 나도 쓴다 그러면은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은 그 동기부여 작가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저를 조금 많이 지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바라봤을 때 사회에서 겪는 이제 그 편견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이런 것들을 이제 저를 통해서 많이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저를 내세워서 문제점을 내세우고 혜택은 본인들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이름만 팔린 거죠. 이름만 팔리고 혜택은 그쪽으로 가져가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혜택을 저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이야기하면 들어주지 않으니까 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를 빗대어서 비유법으로 해서 본인들이 다 이득을 챙겨가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저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대상화 시켜가지고 그런 요구사항들을 이야기를 해서 본인들이 타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본가와도 같은 거죠.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혜택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알지도 못하는 그 단체들로부터 그런 이제 황당한 일을 겪고 제 이름을 팔아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그분들은 제가 뭘 시켜서 한 줄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보잡이에요.
듣지도 뭐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제 이름을 팔아서 뭔가를 요구를 하고 본인들이 받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은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연구소에서 제 연구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이제 이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그냥 제 삶이 그 노출이 될 필요가 없죠. 노출이 될 필요 없고 그냥 소소하게 저의 그 작은 삶을 그 살아가서 그냥 그 작은 삶을 그냥 살 수 있는 건데 이들이 제 이름을 팔아가지고 제 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저작권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저를 이제 내세워서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떳떳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렇게 함으로써 제 그 신변이 노출이 되고 계속 저를 팔로잉해서 무언가를 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 그 문제를 제기를 해서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본인들은 안전망에서 그 뒤로 빠져서 그 실속만 챙기는 그런 이제 일들은 적합하지 않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대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온전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노출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 삶에 노출이 되지 원치를 않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서 저는 이제 심각한 그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방구대 안각화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 얘기까지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회운동이 조금 일어났었어요. 지금 말고 그 2009년도 10년도 정도에 그 환경운동가들이 그 방구대 안각화의 이제 중요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는 못했고 그것이 이제 마모가 되니까 그런 것을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층도 있었고 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걸 싫다 해가지고 뭐 각종 그 시끄러운 그 환경 문제와 함께 지역 주민 지자체와의 이렇게 충돌, 그리고 그것을 취재하는 언론 기관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노이즈가 시끄러웠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타겟이 되는 것들이 이제 이슈화하기 좋은 것들이 어떤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든지 뭔가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치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자신의 것을 당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은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고 타인을 그 위하는 척하면서 본인들이 이득을 챙겨가는 그런 이제 부당한 행위들을 이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굉장한 이제 공격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큰 틀을 잡아줘야 될 어른들조차도 그런 틀을 못 잡아준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욕망 앞에서는 뭐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이제 구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천주교 재단에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천주교 재단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전통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의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만든 것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이제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 신천지라는 그런 재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신천지라는 것이 이제 그 성경의 구약 그 이야기들의 제가 말하는 그런 부분하고 조금 흡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은 천주교하고 틀리게 자기네 재단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도수를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넓히게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은 제가 뭐 그쪽하고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모르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저희 이제 선생님 석곡실 그쪽 그 지원했던 곳이 신천지 쪽 재단이었다라는 그 선생님 그 그림을 그 구매 그 많은 부분을 가지고 계신 그 분이 그 신천지 쪽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사를 그런 거는 해봐야 아는 거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제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선생님조차도 잘 몰라요. 이제 그분은 신천지 재단의 그 좀 뒤에서 조금 하시는 분이셨다고 이제 전에는 들었는데 제가 뭐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전혀 모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혀 종교적인 색채가 없으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교학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크리스찬에 대한 그 성경도 모르시고 불교의 그 법문들은 읽어보셨지만 본인이 불교에 심취하시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으세요. 그냥 법학만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신천지 재단 그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크리스찬 그 구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하고는 전혀 이제 그런 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작품을 의뢰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의 그 작품을 그 1년치를 다 이제 대주고 재료를 해주고 장소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그 많은 작품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작업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작업이 들어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대기업들이 의외로 선생님 그 그림을 구매하신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작품이 구매한 거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그 미술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한 부분이 있고 선생님이 그 싼 작가가 아니라 그 좀 고액의 그 서예계에선 좀 비싼 작가이기 때문에 그 변호사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것들 변호사 그룹들이 고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탑 클래스에 있는 그 변호사 그룹들이 들어와서 그 에이전트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의뢰도 하실 수 있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미술품 시장의 조작이 이루어졌던 것이 그쪽에서 이제 벌어졌고 그리고 그것과 이제 맞물려서 저의 이제 작품에 대해서 평가절하라든지 아니면 그 전혀 상관없는 그 분야를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색채가 전혀 달라요. 선생님도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방구대 안각하는 너가 평생 끌고 가야 될 네 작품이다 이렇게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약간 조금 기분 나빠하셨던 부분이 그 너무 범위를 뭐 전 세계의 그 안각화를 주제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그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냐 이렇게 의문점을 하셨죠. 근데 저는 그것을 이제 전 세계로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구대 안각화의 그 원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안각화들을 분석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안각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안각화를 방구대 안각화를 해석을 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제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천주교 재단에서 한 5년간 근무했었던 것이 있고,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제 그 4대째 카톨릭 재단의 집안이었고 옹기를 만드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 박해 때 그 산속에 들어가서 했었던 그 생계를 옹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집안이었죠. 그리고 그 불교재단 쪽은 제가 그 대학원을 이제 불교재단 쪽으로 들어가 있었고, 저희 이런 이제 불교 집안 쪽에 이제 그 스님이 저희 그 가게 앞에 있어서 그 스님이 저희 이제 많이 좀 도움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좋은 그 본문도 보니까 너무 전 108배를 처음 듣는 순간 그 왈칵했어요. 정말 내가 우물 안에 그 세상에서 살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소중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생각한 감사는 없었구나. 그러면서 저를 반성하고 그 불교의 법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불교학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문이 좋은 것이 뭐냐면, 어떤 종교의 한 부분에 있으면 이렇게 포괄적인 그 다양한 것을 배우고 연구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그 예술학을 하거나 고고학을 연구를 하거나 할 때에는 포괄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표현하고 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이제 카톨릭 신자로서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그 종교학에 대해서 저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아량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크리스찬들이 유일신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하느님만 믿으라는 것과는 조금 그런 성향이 틀린 거예요. 약간 아메리카나 이렇게 뭐 프랑스 같이 다민족들이 다 모여서 있을 때는 자기 하나의 것을 주장을 하면 거기에 커뮤니티는 파괴가 돼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타인의 것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이제 성숙한 의식이 앞으로는 이제 시민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는 거였죠. 그런 것을 이제 교육하기에는 예술학이 굉장히 포괄적인 종교학을 공부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다양한 것들을 포용하고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더 우수한 것들이 선택을 받고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고 더 좋은 모범 사례가 돼서 저것을 따라하고 믿고 싶게 하는 그런 롤모델의 역할을 해야 되지, 타인을 비방하고 끌어내리고 욕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비열한 방법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굉장히 선거판에서도 그렇고 효과가 커요. 의외로 이제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 제 어떤 사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일반인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순간적인 것들이 굉장히 반응하기 쉽고 그것을 믿기 쉽고 그것을 보이는 대로 그냥 확신을 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음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 차원에서 뭐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수준인 거고, 저희는 이제 성인이고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내가 보이고 내가 믿는 것이 다 맞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지만 선생님은 선생님의 그 결이 있는 거고 저는 저의 결이 있는 거고 서로 다른 결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선생님 측 있는 데에서 저를 이제 해킹을 하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제 정책 기관에 뭔가를 제출을 할 때 리젝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이 이쪽에서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가설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것이 왜냐하면 방구대 안각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연구를 뭐 그때 이제 선생님 밑에 있을 때 연구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전에 그 10년 전에 제가 연구를 하려고 하다가 중단됐던 것을 다시 복귀해서 하고자 하면서 선생님한테 이것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거절을 하셨던 거예요. 방구대 안각화를.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밑에서는 어려우니까 제가 독자적으로 제 개인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결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한 거죠. 근데 선생님께서도 그것이 이제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시죠. 본인의 것이라고 이제 내 것을 얘가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선생님 제자분들이 욕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농간을 부렸었던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불법 촬영에 관여하고 그리고 저의 어떠한 진로나 나아가는 길에 먹구름 같은 것들을 쏟아부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방법들이 조금 비열한 방법들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짓말과 이제 교만과 뭐 속임수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불법 촬영이라든지 해킹 같은 경우가 사적 이득을 어떤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불법 행위이고 범죄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당치 않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해킹과 불법 촬영을 통해서 부당한 이제 정보들을 얻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책 하시는 분들한테는 치명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그분들을 공격을 해서 본인들이 혜택을 가져간 법률적으로 그런 역학관계들이 좀 제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역이용을 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법 행위를 통해서 제 연구 자료를 무단으로 해킹하고 훔쳐와서 본인들의 성과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더 되는 것이 이것을 이제 자기네 것으로처럼 해서 해외에다가 이제 판매를 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제 거짓으로 해서 부당하게 또 이제 해외에다 판권을 가지고 본인들이 이득을 이제 취한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또 되는 거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들과 같이 커넥트가 돼서 뇌물 관계로 해서 부당 이득을 취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가지고 제기를 했던 문제가 이제 도굴꾼을 이제 예를 들 수 있죠. 그 도굴을 하신 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분들이. 그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해킹하고 제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신 분들이 도굴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사적 이득을 취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도굴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해외에다가 판매를 해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굉장한 큰 국가적인 손실이고 피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구매를 이제 그들과 불법 자료를 가지고 서로 불법 계약 관계를 통해서 서로 협력 관계가 되었고, 불법 촬영에 대해서 이들이 가서 이야기를 한 것이 불법 촬영이 아니다, 허가받은 촬영이다, 뭐 사진 촬영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제가 밝혀야 그분들이 계속 그런 이제 부당한 행위들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구매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그분들이 다리를 걸어가지고 본인들이 중간에 중개 수수료를 본인들이 챙겨가는 그런 부당한 이득을 저는 이제 목격을 한 거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했지만 정부기관에서는 전혀 경찰과 검찰에다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온당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거 자료 인멸이라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저에게 보복행위가 이루어졌고, 계속 제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저를 괴롭히는 그런 이제 부당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벌어진 거죠. 근데 너무 웃기는 것이, 이런 불법 행위를 이제 알고서 그들을 이제 지원을 하셨던 분이, 그것을 이제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범죄잖아요. 그러면 같이 동참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 약점을 가지고 본인들이 또다시 또 삥을 뜯는, 그래서 삥 뜯기가 또 삥을 뜯고, 삥 뜯기가 또 삥을 뜯는 연결 고리처럼 삥 뜯기가 일상화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작한 사람 자체가 그냥 손해를 보는 거죠. 하는 족족이 무단으로 다 해킹하고 훔쳐가고 이러면 이 사람이 삶이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인 상황인 거고, 누가 봐도 불법 행위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많은 일반인들도 참 불행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인의 것을 정상적인 돈을 지불을 하고 하지 않거나, 그리고 협력 관계를 해서 서로 이제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관계를 무시한 채 본인들의 사적 이득을 위해서 혈안이 돼서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은데, 정부에서도 그것을 공과사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공사 구분도 못하고, 자기네 편이면 무조건 틀린 것도 옳은 거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죄가 없는 거고, 상대편은 조그만 실수에도 큰 범죄처럼 포장을 해서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위들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는, 이 5G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 만큼 성과를 얻어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별과 이런 것들이 없이 온당하게 자기가 일한 만큼 성실하게 받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아무리 일을 해도 중간에서 가로채기 하는 사람들이 계속 가로채기를 통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했던 것들이, 이들이 중간에 가로채기와 해킹과 이 범죄를 통해서 부당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저도 피해자이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그리고 불법 행위가 불법 촬영이라든지 해킹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그것이 뭐 국가보안법으로 감출 일이 아니고 그런 범죄를 중단하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온전하게 그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의 기준이 지금은 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그 기득권을 얻는 그런 황당한 구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조심해서 먹게 돼요.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게, 그냥 저는 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먹어요. 잡식성이에요. 그냥 이것저것 잘 먹어요. 의식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상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뭐 제도화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먹는 것에 대해서 괜히 의미를 부여하거나 어떠한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정신착란병에 가까운 거다.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그 본인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오해나 불필요한 그 이야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음식들을 조금 빻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채를 치거나 이렇게 해서 먹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제가 이제 방법을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는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말로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올가미를 씌워서 계속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그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건데, 그것에 이제 재미를 붙여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먹는 거 뭐 입는 거 이런 것들이 그들의 하고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들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그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사람은 행복 추구할 그 권리가 헌법 1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죠. 제가 뭐 먹고 싶은 그 부족한 영양분에 대해서 그 음식이 생각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내 체형에 맞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성향이 남의 눈에 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블랙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옷 센스가 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입을 수 있고, 코디하기도 블랙을 입으면 뭐 다른 거하고 매치하기가 쉬워서 블랙을 많이 입어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선택의 자유는 저의 그 개인적인 성향과 저의 의사 표시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부당하게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 많은 물건들이 보면 그 전 세계의 물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류 같은 경우는 유럽의 그 브랜드의 시장이 많이 들어와 있고, 뭐 국내산도 물론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먹는 것도 보면 그 전 세계에 그 특수 작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냥 들어와요. 거기에 무슨 나라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먹는 것을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하고 의미를 부여를 해서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꾸며대는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온당치 않는 그 방법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맞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자체가 저는 너무 우습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에 의미를 부여를 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이러는 것 자체가 정말 뭐라 그러죠? 그 야만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저급한, 정말 그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국 사회를 그 병폐로 불들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용되어지는 것도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식단을 짜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조리사분들이. 그냥 영양분대로 하는 건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난리를 치시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다는 거죠. 식단은 보통 한 달 전에 그 식사를 짜요, 식단을.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해석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정말 야만인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때 나오는 이 영양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거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에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그, 조금 그런 이제 것들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뭐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의미 부여하는 것에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자 하는 그냥 개인적인 그냥 취향인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무슨 공격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식성은 당사자들의 식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타인의 식성은 타인의 식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무슨 구분을 하고 나누고 이러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의 취향이고 성향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좋아하시면 그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성향들의 것을 먹으면 되는 거고, 저는 제 성향대로 그냥 지금 형편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먹을 수 있는 반찬의 가짓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먹을 수 있는 반찬의 가짓수대로 먹는 거죠. 근데 그것에 무슨 의미를 부여를 하고 무슨 거기에 무슨 큰 의미 뭐라 그러죠? 뭐 게임처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참 야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해킹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주가 조작이라고 해서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에 연관되어 있다면 큰 사회적인 그 피해와 그 금융 금감원에도 굉장히 피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불법 행위와 불법 일들을 통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사람을 공격하고, 그리고 인권을 유린을 하고, 법을 무시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한 범죄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하지 못하게 해야 될 분들이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로 돈을 받는, 본인들의 주머니를 채워서 그것을 유통시키는 그런 범죄는 굉장히 끔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수많은 여성들, 수많은 아이들이 피해자로 남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의식조차 못하는 것이 사회에 만연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심각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언어학적으로 이제 세계 안각화를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언어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언어가 이제 음의 높낮이가 억양인 거고, 소리로 이제 목청에서 이렇게 파열음, 이 치아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언어와 글자, 내가 기록하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점인 뇌의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글자, 이런 두 가지의 구분이 있는데, 그런 구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벌어지는 현상이 그다지 바람직하거나 온당치 않기 때문에 조금 사회적으로 이제 생각이 있고 조금 식견이 있는 어른들이 좀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립을 할 수 있는 것이 종교단체인데, 종교단체가 지금 너무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를 통해서
그 후원금에 너무 그 목을 매는 상황이어서 그런 중재 역할을 못하는 것이 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큰 피해자들이 그 돈 없고 법률적으로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 억눌려 있는 많은 그 수많은 그 피해자들이 가장 큰 이번 일의 피해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명이나 문화는 좋은 쪽으로 성장을 하고 그 발전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지. 그 저급하거나 그 퇴행하려고 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급 문화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이런 좋은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지. 특정인들을 잡아놓고 자기네들이 그 괴롭힘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득을 취한다는 그 의식 자체는 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학적으로 나치가 이제 유대인들을 안슈비츠에다가 가둬놓고 독가스실에다 괴롭히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적이 안 들어간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라는 그런 군중 심리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세웠잖아요. 그런 야만적인 행위를 하는 그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타인을 그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부당한 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속물적인 근성은 근절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중간에 그 다리를 걸어서 본인들이 중간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그 범죄를 그 중단을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법 촬영과 해킹을 통해서 그들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부당 이득을 취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불법 촬영 그리고 그 불법 해킹 그리고 위치 추적 이런 것들이 굉장한 그 사회 기술 발전이 아닌 해커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 수단이고 그것을 법에도 없는 것을 법으로 만들기 위한 해커를 위한 세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 해당 행위를 통해서 부당 이득을 취한 사람이 누군지가 밝혀져야 그래야 이제 피해자들이 그 정상적으로 자기네들이 피해 본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고 그리고 온전하게 본인의 연구 생활과 삶을 행복 추구권을 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회 문제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과거의 구석기 시대와 지금에 있는 현대 시대까지 연관되어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인간의 가지고 있는 욕망 그리고 어떤 그 권력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에서 고스란히 너무 적나라하게 원초적으로 다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는 지위 고하도 없고 남녀노소의 구별도 없고 오로지 그 속물적인 근성만 남아있는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연구가 자기네 것인 거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것이 자기네 것이지 타인의 것을 훔쳐와가지고 자기네 것으로 포장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이 본인의 이제 잘못을 좀 뉘우치고 이제 피해자한테 그 적절한 보상을 취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그 본인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심각한 그런 일이 더 이상 이 한국이라는 곳에서 발생되지 않길 저는 이제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